안녕하세요. 바이오푸드랩 바부TV입니다. 자가품질 검사 1탄에 이어서 2탄으로 자가품질 검사의 절차와 서류, 부적합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진행 절차입니다. 접수 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회신 주시고 제품과 검체량을 확인한 후에 제품을 저희 바이오푸드랩 측으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와 입금이 완료되면 검사가 진행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메일과 우편으로 송부해 드리고 있어요. 자세히 하나씩 알아볼까요? 접수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영업등록증, 품목제조 보고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조방법 설명서, 검사 의뢰서가 있으며 아직 영업신고가 안 돼서, 품목신고가 안 돼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경우 3번에서 5번인 품목제조 보고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조방법 설명서 등의 서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서류들은 담당자 메일로 전달해 주시거나 제품 발송 시에 동봉해 주시면 되며 접수가 진행된 후에 보존료와 같은 첨가물이 검출될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가 요청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검사 진행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제품을 발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품을 준비하시어 택배로 발송해 주시거나 직접 내방하시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은 보통 200g에서 2kg 정도지만 정확한 수량은 검사 항목과 판매되는 포장 단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사 항목 중 세균수, 대장균과 같이 미생물 M5 검사 항목이 있을 경우 동일한 제품 5개를 놓고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5개 이상의 제품이 필요한데요. 검체가 도착했는데 수량이 부족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저희 바이오푸드랩 담당자에게 검체량을 확인한 후에 발송해 주세요. 만약 검사 항목과 검체량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해당 내용을 남겨주세요. 저희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답변 남겨드릴게요. 제품 준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따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도착하면 저희 담당자가 제품을 확인한 후에 접수를 진행하는데요. 제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제품이 도착하는 날짜가 접수일자가 됩니다.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하루가 추가되겠죠? 그리고 저희 담당자분이 안내드린 금액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결제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해요. 세금 계산서는 접수가 되면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발행이 되는데 원하는 발행일자가 있는 경우 의뢰서에 작성해 주시거나 저희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바로 검사가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에서 12일 정도입니다. 검사 진행 중 저희 담당자가 간혹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첨가물이 검출되었는데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이 됩니다. 서류는 배합 비율 서류와 원재료 표시사항 사진 등이 있으며 배합 비율 서류는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한 자료를 의미하며 식품제조 가공업은 품목제조 보고서가 해당되고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은 별도로 제출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여 회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표시사항 사진은 사용된 재료의 하부 원료 중에 첨가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없는 경우 부적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요청이 생기면 가급적 빠르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걱정하시지 마시고 검사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사가 잘 진행되어 결과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지를 메일,
팩스, 우편 중으로 선택하신 방법으로 송부됩니다. 메일, 팩스의 경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송부가 되며 우편은 받아보시기까지 3일 정도 소요되니 바로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접수할 때 꼭 메일이나 팩스를 선택해주세요. 네 번째, 처음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 부적합이 나올 경우입니다. 부적합 결과 시 진행되는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부적합 결과가 발생 시에 바이오푸드랩에서 제조사 측으로 바로 연락을 드리고 식약처로도 바로 신고 처리가 진행됩니다. 식약처에서 관할 지역의 위생과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고 관할 지역의 위생과에서 제조사 측으로 연락이 가거나 방문 점검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시정명령이 나올지는 관할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므로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영업정지까지는 아니고 부적합이 나온 해당 제품이 적합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제조일의 제품을 전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여야 합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경우 당일에 제조하고 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식품 제조 가공업의 경우 회수 및 폐기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자가품질 검사를 맡기는 제품은 검사가 완료된 후에 판매를 시작하거나 그날은 자가품질 검사 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점검을 통해 안내된 시정사항을 조치하여 다시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재검사는 부적합이 나온 항목이 아닌 전체 항목으로 다시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만약 재검사를 진행했는데 또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해당 제품을 판매하시려면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부적합이 계속해서 난다면 해당 제품을 샘플 형태로 제작하여 부적합이 나온 항목만 먼저 참고용으로 진행해 보시고 적합이 나오면 전체 항목으로 재검사를 진행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재검사하여 적합이 나오면 적합 성적서를 위생과에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자가품질 검사 관련하여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식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분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품목제조 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는 3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입니다. 검사 항목의 50%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 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는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입니다. 50% 미만의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제조정지 15일, 3차 위반 시 3개월로 되어 있죠. 두 번째, 자가품질 검사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을까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다른 위반 사항에 비해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 크죠. 검사받은 내용은 2년간 필수적으로 꼭 보관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식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입니다. 1차 위반 시 품목제조 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입니다.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을 때보다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이 더 크니 부적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기를 놓치지 않고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겠죠? 자가품질 검사. 식품 유형도 다양하고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여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려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